자, 먼저 3차 함수부터 좀 얘기를 해봅시다. 3차 함수. 자, 우리가 배운 거에 의하면 리미트, 즉 리미트 아니라 프라임. 자, 미분을 통해서 증가 감소를 판단할 수 있고요. 그렇죠? 그리고 극대극소를 찾을 수 있었죠. 근데 3차를 미분하면 뭐가 되죠? 2차가 되죠. 그래서 2차가 근을 갖는다. 그러면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의 부호의 변화가 생기는 거고요. 여러분 F' 그래프 보면 항상 부호 표시를 해야 됩니다. 항상 증가 감소를 직관적으로 보기 위해서. 그러면 F의 그래프는요, 바로 이 포인트에서 증가 감소가 바뀌는 거죠. 그치? 그러면 증가를 했다가 감소를 해서 올라갑니다. 맞죠? 그러면 얘가 극대고 얘가 극소인 거잖아. 그러면 극대극소를 가지려면 F'이 부호가 바뀌어야 돼. 맞죠? 근데 만약에 F'이 부호가 안 바뀌어. 또는 이렇게 생겼어. 그럼 얘네들은 다 플러스죠? 플러스. 얘도 플러스? 그죠? 그럼 얘네들은 어떻게 되냐? 바로 부호 변화가 안 생기게 올라가다가 얘는 잠깐 멈췄다가 갑니다. 이렇게. 얘는 그냥 이렇게 가. 그러면 이제 이 차이점만 보면 돼. 이 차이점. 그러니까 바로 극대극소를 모두 가질 거냐, 애초에 극대극소가 없을 거냐. 3차는 극소를 가지면 무조건 극대가 존재를 하고요. 극대가 없으면 극소도 당연히 존재를 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미분을 했을 때, 지금 최고창 계수의 양수인 것만 얘기를 하고 있어요. 미분을 했을 때 판별식 D가 0보다 큰 상황인 거고요. 판별식 D가 0보다 작거나 같은 상황이겠죠. 네. 그래서 특별한 범위가 없는 이상 3차를 미분했을 때 근이 존재를 한다. 그러면 극대극소가 무조건 존재한다. 됐죠? 그치? 얘네들은 극대극소가 없는 상황입니다. 자, 이게 3차 그래프의 개형이고요. 그러면 얘를 이제 조금 더 정확하게 따져보려면 이제 3차 그래프를, 자, 얘를 볼게요. 얘를 3차 그래프를요 정확히 한번 그려보면요 어떻게 그리냐, 이렇게 그립니다. 자, 직사각형 박스가 좀 필요하고요. 이렇게 합동인 박스가 좀 필요해요. 그럼 어떤 포인트들이 생기냐? 이런 포인트들이 생겨요. 여기, 그 다음에 여기입니다. 그래서 얘네들을 요렇게 그어주면 이게 바로 정확한 3차 함수의 그래프가 돼. 자, 지금 얘네들 합동인 8개의 사각형이라 했잖아요. 그러니까 얘네들의 간격이 다 똑같아. 자, 이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야. 간격이 다 똑같아. 그리고 모든 3차 함수는 바로 점대칭이 됩니다. 점대칭이 돼요. 모든 3차 함수는 점대칭이 돼. 참고로 점대칭은 뭐였죠? F의 A-X 더하기 F의 A 플러스 X를 2로 나누면 B다. 자, 대수할 때부터 지겹도록 지금 얘기했던 점대칭. 그럼 아직도 모르는 학생들은 또 한번 다시 적어보면서 무조건 외워야 돼. 자, 그러면 이 점이죠. 이 점이 도대체 뭐냐? 얘는요, 바로 변곡점이라고 얘기를 해요. 변곡점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변곡점. 책에는 안 나와 있어. 미적분 1에서는 다루지 않는 단어입니다. 미적분 2에서 다루는 건데, 근데 지금부터 알고 있어야 돼. 그럼 도대체 이 변곡점은 뭐냐면, 자, 다시 한번 볼게요. 여기 아까 fx가 이렇게 그려졌죠? 그치? 그럼 무조건 점대칭이라 했잖아. 그럼 이 점에 대한 대칭이거든? 그럼 얘가요, 이 라인입니다, 이 라인. 요 라인이에요, 요 라인에 대한 대칭인 거야. 그럼 이 라인은 또 뭐냐? 이 라인은, 자, 이 라인 그대로 할게요. F'을 한 번 더 미분한 거. 보통 2'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럼 2'은 어떻게 생겼냐면 얘를 미분한 거에 대한 부호 결정을 하는 거잖아. 그치? 자, 얘 어떻게 되고 있지? 감소하다가 증가를 하죠? 그럼 얘다 내려갔다 올라가는 거니까요. 이 포인트에 대해서 이렇게 내려갔다가 올라가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이 변곡점이라는 얘기는 무슨 말이냐면
F를 두 번 미분해서 0인 포인트를 찾으면 된다는 얘기야. 이게 바로 변곡점이에요. 변곡점. 그래서 3차 함수를 두 번 미분해서 0 되는 걸 찾으면 이게 바로 변곡점이 돼. 그리고 대칭점이 되는 거고. 자, 이 변곡점의 좀 큰 특징은 뭐냐면요. 변곡점에서 접선을 긋잖아. 자, 여러분들 이 점에서 접선 그으면 어떻게 그려질 것 같아? 우리 이거 잠깐 0 됐다 가는 거잖아. 그냥 x세제곱에 대한 3차. 기울기가 몇이지? 0이잖아, 0. 그치? 그러니까 이렇게 생긴 거거든? 그러니까 얘를 뚫고 지나가면서 접하는 거지. 좀 일반적으로 얘기하면요. 얘를 뚫고 지나가서 접합니다. 이렇게. 요렇게. 이게 바로 변곡점에서의 접선이야. 자, 그러면 이 포인트에 대한 접선의 기울기는요. 또 생각을 해보면 우리 F'은 미분 계수 의미하는 거 아닌가? 그럼 이때가 제일 작을 때가 언제야? 프라임에 대한 값이 제일 작을 때, 최소값일 때. 바로 얘죠? 프라임이 제일 작을 때. 걔가 뭐야? 얘야. 오, 그러네. 그럼 다시 한번 볼래? 접선의 기울기가요. 굉장히 높죠? 굉장히 높아. 점점 작아지죠? 맞죠? 어떻게 해야 돼? 뚫어. 그 다음에 다시 올라가. 아, 변곡점의 접선의 기울기는요. 최소일 때의 기울기를 뜻하는 거겠지. 요렇게. 변곡점에 관련된 건요. 점대칭과 2' 0인 거와 접선의 기울기가 제일 작을 때다. 그리고 뚫고 지나가는 접선이다. 이렇게. 이 정도만 알면 돼요. 자, 됐죠? 변곡점. 그 다음에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여러분들한테 제일 강조하고 싶은 거는 아까 처음부터 얘기했던 이 8개의 직사각형으로 만든 그래프가 모든 3차 함수를 표현한 거다. 이렇게 얘기를 좀 했었는데 얘는요. 얘랑 길이가 다 똑같죠? 1대 1이란 얘기입니다. 그쵸? 누굴 중심으로? 바로 극대, 변곡, 극소, 다시 만나는 점. 자, 이거 갖고 오늘 연습을 좀 할 거야. 다시. 자, 3차가 이렇게 대충 그려졌어. 극대가 이렇게 찍혀 있어요. 그쵸? 변곡점 있죠? 극대 있죠? 얘랑 극소 있죠? 만나는 점. 1대 1이야. 이렇게. 됐어? 된 거 같아? 자, 그럼 이거를 어떤 식으로 써먹냐? 여러 가지로 써먹을 거야. 근데 제일 너희들이 눈에 띄는 그래프, 자, 요렇게 생긴 그래프를 볼게요. 자, 근데 3차 함수를 또 다시 일단 여기 만나는 점 보이죠? 접하는 거. 그쵸? 여기 보이죠? 그럼 얘니까 여기랑 여기가 2대 1이야, 이렇게. 그럼 만약에 y축을 이렇게 잡았다? y축을 이렇게 잡았다? 그러면 얘가 3칸, 2칸 만큼의 극소 포인트가 생기는 거야. 그러니까 만약에 여기가 a다. 그러면 이거 원래 미분해서 찾아야 되잖아, 극소를. 그치? 근데 미분할 필요 없이 3등분의 2칸이니까 극소는 언제? 3분의 2a일 때. 이렇게. 바로 구하는 거야. 이걸 연습해야 되더라. 오늘 좀 연습할 거거든. 엄청 중요한 겁니다. 이거 제대로 오늘 이해 못하면은 남들 다 이렇게 툭툭툭 치고 갈 때 여러분 열심히 세제곱, ax 제곱, bx 플러스 c 대입 열심히 열림만 하다가 이제 말 그대로 좀 안 좋은 말로 지랄만 하다가 끝나는 거야, 진짜. 오늘 진짜 제대로 이해해야 돼. 자, 3차 함수는요, 굉장히 이런 특별한 상황이 생기기 때문에 요 비율을 따져주면요, 엄청 편하고 간단하게 풀 수가 있어요. 자, 일단 1대1대1 강조하고요. 1대1대1 강조하고. 그럼 1대1대1 강조한 마당에 이렇게도 변형을 할 수가 있어. 3차가 이렇게 있어. 자, 거기에서 이 점에서의 접선을 이렇게 샥 그을 수 있거든요. 그럴 수 있어요. 자, 그런데 이 점하고 대칭점은 어디냐면요. 바로 변곡점에 대한 대칭인 점을 뜻해요. 맞죠? 왜냐면 모든 3차는 이 점대칭이라 했잖아. 그러면 이 점에서 접선을 그으면 어떻게 되냐면 얘하고 평행한 상황이 돼. 이렇게. 대칭성을 띄어서. 그러면 얘 포인트 있잖아요. 그리고 얘 포인트 있잖아요. 그래서 얘를 요렇게 하나, 요렇게 하나, 요렇게 하나, 요렇게 하나. 보이나요? 접하는 점, 변곡점, 다시 접하는 점, 만나는 점, 얘네들도 1대 1대 1이야.
이렇게. 1에서 자 여러분들 오늘 문제 풀보기 할 건데 자 1에서 접선 그을에 1에서 접선 그을에 이거 찾는 문제 굉장히 많았거든요. 이거 찾는 문제 굉장히 많았어. 그러니까 어떤 포인트에서 접선을 그어서 다시 만나는 점을 찾아라. 그러면 이걸 찾긴 어렵거든요. 근데 변곡점은 여전히 변함이 없는 거야. 그러니까 얘가 요렇게 그러니까 이걸 하나 이렇게 잡힌 상태로 요렇게 움직인다고 생각하면 돼, 얘들아. 그러니까 이거 꽂아놓은 상태로. 그러니까 이게 계속 기준이야. 그러니까 얘가 이렇게 틀어져도 돼. 이렇게. 뭔 말인지 알겠어? 이렇게 틀어져도 되는 거야. 이렇게 틀어져도 돼. 근데 여전히 중심은 뭐다? 변곡점이다. 얘는 안 변하는 거야. 자, 무슨 느낌인지 알겠지? 그지? 그러니까 얘가 이렇게 틀어졌을 때 만약에 두 번 미분해서 0 되는 걸 찾아봤어. 그랬더니 여기가 2가 나왔네? 그럼 얘는 몇인 거야? 그냥? 바로 2, 3, 4인 거야. 그러니까 굳이 연립해서 계산할 필요가 없었던 거지. 변곡점만 찾아주면. 자, 앞에서 그냥 풀었던 걸요. 이렇게 더 간단하게 풀 수 있습니다. 자, 이거 한번 해볼게요. 네. 일단 이해됩니까? 1대1대1. 알겠어? 어디 기준으로 생각하라고? 변곡점 기준으로 생각하라고. 극대극소만 고정하지 마시고요. 평행한 접선을 그었을 때 접점들을 가지고 1대1대1도 성립하는 거예요. 이렇게. 자. 그렇다고요. 네. 알겠죠? 그 다음에 뭐 또 비율 하나가 또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이것만 또 알아보면요. 얘랑 얘가 1대 루트 3이에요. 여기입니다. 여기에요, 여기. 이 점 아닙니다. 여기 사이에 만나는 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3차를 물론 뭐 많이 안 그려 봤겠지만 이렇게 그냥 대충 볼록볼록하게 그린단 말이야. 근데 절대 2차 함수를 붙여놓은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뭐 대충 볼록볼록 그러니까 2차 이렇게 붙여갖고 막 만든 그런 그래프가 아니야. 실제로 얘는 여기 찍고 여기 찍는 게 아니라 밑에를 찍는 거야. 그러니까 그래프를 그릴 때요. 여기도 좀 내가 조금 신경 써서 그렸는데 얘가 가파르게 올라갔잖아요. 그럼 되게 완만하게 가야 돼. 그리고 가파르게 가야 돼. 실제 3차는 이런 식으로 그려야 여러분들이 비율도 안 헷갈리고 할 수 있거든. 그냥 대충 2차 하나 그리고 2차 하나 그려서 붙여놓으면요. 이 좀 이상합니다. 비율이 안 맞아요. 그러면 이제 문제 풀 때도 좀 헷갈려 자기가 스스로. 그래서 가파르게 그리고요. 완만하게 그린 다음에 가파르게 그리세요. 이게 굉장히 가파라도 상관이 없습니다. 이렇게 해도 상관이 없어. 진짜 이렇게 극단적으로 이렇게 그려도 돼. 그게 오히려 더 눈에 더 잘 띄어. 그리고 왜 이 얘기도 하냐면요. 나중에 이거 막 이 얘를 기준으로 누가 더 많이 떨어졌냐. 그러니까 여기를 만약에 내가 t로 잡았어. 그러면 t-2하고 t 플러스 1이 누가 더 크냐 작냐를 따지래. 그러면 3차 그래프가 대칭 그래프가 아니라는 걸 이미 알고 있으면 어떤 값이 더 작겠니? 대충 봐도 얘가 더 작은 거잖아. 왜? 얘가 더 가파르니까.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이해를 하고 있어야 돼. 그래프 형태가 된다는 거를. 어때? 무슨 말인지 알겠니? 이거 진짜 중요한 얘기야. 대충 그래프는 우리가 이렇게 그려도 상관은 없어. 뭐 이렇게 그려도 돼. 근데 더 엄밀하게 생각은 하고 있어야 된다고. 여기가 가파르고 여기는 완만하구나. 이렇게. 응? 여기 아닙니다. 여기 밑으로 가야 돼요. 네. 알겠죠? 자, 그리고 1대 루트 3. 1대 루트 3은요. 이제 뭐 x절편 같은 거 찾을 때 대칭 형태. 그러니까 얘가 예를 들어 f의 마이너스 x가 마이너스 fx래. 이게 무슨 말이야? 0,0 대칭이란 얘기죠? 그럼 3차가 0,0 대칭이래. 요렇게 생겼대. 그럼 여기 똑같고 다 똑같겠죠? 그치? 뭐 예를 들어서 여기를 뭐 1이라고 줬어. 그럼 여긴 당연히 마이너스 1이겠죠? 그럼 극대극소 찾아봐라 그래.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제 물론 x에 x-1에 x 플러스 1이니까 fx를 최고차항 주고 그러면 f 프라임 x 미분해가지고 찾겠지? 근데 그럴 필요 없이 1대 루트 3이니까 루트 3분의 1이다 해서 끝나는 거야 바로 원래. 이런 식으로 빨리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 지금. 이거는 참고로 그냥 흘겨 들으라고 뭐 그냥 이런 게 있다라고 알려주는 게 아니고요. 필수적으로 알아야 되는 포인트입니다, 이거는. 진짜 필수예요, 필수. 이거 모르면은 미적분 뭐, 그냥 그거야. x제곱 미분할 줄 아니? 네, 2x요. 이게 이런 정도 수준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냥, 이거는 미적분 했다고 하면 안 된다고. 알겠지? 미분법 아는 게 아닙니다. 자. 근데 꽤 신경 써서 연습을 해야 돼.
진짜 자기가 이거를 되게 비율 따지려고 신경 써서 하지 않으면 열심히 다 또 산수 열심히 대입해서 딱 대입해서 시간도 다 오래 걸려. 이거 진짜 많이 신경 써서 해봐야 돼. 잘 안 보여 처음에는. 일단 보면 그렇겠구나 하는데 막상 문제에서 적용시키기가 조금 쉽지는 않아요. 네. 그래서 꽤나 신경 써서 연습을 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네. 어때 좀 알겠니? 좀 알 것 같아? 그렇게 별로 많이 얘기한 거 없어. 그치? 3차 그래프는 이렇게 무조건 점대칭으로 이 합동이 사각형 위에서 무조건 그릴 수 있고 한번 그려보세요. 네, 뭐 그려봤나요? 이렇게 그릴 수 있고 여기는 무조건 1대1대1 여기 밑에도 1대1대1이겠죠. 네. 근데 그 점이 어떤 기준으로? 항상 변곡점 기준으로 생긴다. 이게 비스듬히 가도 변곡점은 변함이 없습니다. 변곡점은 항상 얘는 고정이야. 고정. 고정된 상태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거야. 왔다 갔다. 늘어나기도 하고 위로 올라가기도 하고 오른쪽으로도 가고 자 3차 얘기를 해봤고요. 좀 이따 좀 더 이거 가지고요. 우리 문제 풀었던 거 가지고 연습을 좀 해봅시다. 자 얘는 좀 지우고요. 네. 4차를 좀 봐야 될 것 같아. 4차. 네. 3차. 3차. 아니, 잠깐만. 아, 이거 빼먹었어. 아, 끌릴 뻔했다. 자. 아니야. 넘어가지 말고. 자, 하나만 더. 너희들 유용하게 쓸 수 있는 거 하나 더 있어. 네. 아, 이거 얘기하려고 그랬는데. 극대값, 극소값을 어떻게 구하죠? 미분해서 0 되는 걸 찾고, 그걸 대입해서 찾잖아요. 그쵸? 필수는 아니지만 굉장히 유용하게 쓸 수 있는 공식 하나가 바로 뭐냐면요. 극대값과 극소값의 차이 공식이 있습니다. 자, 여기를 알파로 하고 여기를 베타로 할게. 자, 이 알파 베타는 누가 0일 때를 말하는 거죠? 프라임이 0일 때를 말하는 거겠죠? 이 알파 베타, 여기 알파 베타. 이거 말한 거야. 그쵸? 자, 이건 적분에 관련된 건데 일단 공식 자체는 이렇습니다. 극대값 마이너스 극소값의 차는요 2분의 절대값 A의 베타 마이너스 알파의 세제곱이 돼. 자, 이게 극대값과 극소값의 차이야. 이 알파 베타는 어디서 온 거야? 바로 여기서 온 거야. 자, 일단 이 공식이 들어간다는 거. 일단 이건 정적분 쪽이긴 한데 미리 이제 좀 알고 있는 학생들을 위해서 얘기를 해보면 우리가 지금 F의 알파랑 F의 베타에 대한 절대값을 구하고 싶은 거거든요. 맞죠? 알파 베타가 이게 프라임이 0인 거 알파 베타 이거잖아요. 그죠? 그럼 얘를요 어떤 식으로 생각할 수 있냐면 정적분으로 생각할 수 있어. 인테그랄 베타하고 알파하고 해가지고 이렇게 해서 빼기를 하는 거야. 뭐 상관없어요. 절대값이니까 상관없어요. 그래서 F'X에 dx를 하는 거거든요. 그럼 얘는 이 F'X는요 fx가 ax 세제곱의 최고차항을 a를 한다면 미분함에 되면 3a x제곱으로 시작을 하죠. 그치? 그럼 우리 이거 설명하기가 좀 그러네. 알파 베타에 대한 이 넓이 공식이 마이너스 6분의 a의 베타 마이너스 알파의 세제곱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여기 대신에 이제 3a가 들어가는 그런 거다. 뭐 이렇게. 그러니까 이거를 미리 얘기하려니까 좀 그러긴 하네. 아니 외워. 일단 외워. 어쩔 수 없어. 외워 일단. 자, 이렇게 해서 이걸 하는 거고요. 그래서 얘를 이제 적분해가지고 대입하면요 요런 공식이 나오거든요. 근데 이제 최고차항이 3a이기 때문에 이 3a가 들어가면 6분의 3a가 돼요. 정확히 말하면. 그래서 2분의 a가 되는 거야. 근데 일단은 이거는 나중에도 얘기를 하긴 할 건데 적분 들어가서. 근데 지금부터 써먹으면 좋아. 극대값과 극소값의 차. 자, 이 공식을 좀 지금부터라도 써먹어보자고. 네. 굉장히 간편하게 뭔가를 해볼 수 있어. 남들 힘들게 할 때 여러분들 좀 더 빠르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 자, 이 증명은 그래. 너무 이거 갖고 얘기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 적분 가야 될 것 같아. 네. 자, 일단 다시 극대값과 극소값의 차는 2분의 절대값 A의 베타 마이너스 알파의 세제곱이다. 자, 이 A는 최고차항 fx에 대한 A입니다. 자, 이 A는
최고창 fx에 대한 a예요. ax 세제곱. 네, 이겁니다, 이거. 자, 좀 이따 연습을 좀 해보고요. 이제 4차 얘기할게요, 4차. 자, 4차 함수 미분하면 3차죠? f' 3차. 그쵸? 3차가 요렇게 생길 수가 있어요. 그러면 여기가 또 맞뿔이니까, 요 포인트들에서 감소, f가 증가, 감소하겠구나. 그래서 감소, 증가, 감소하겠구나. 이런 식으로 그리겠죠? 그럼 얘의 큰 특징은 뭐냐면, 극소가 2개가 있고요. 극대가 하나가 존재를 합니다, 여기. 그쵸? 자, 3차가 만약에 이렇게 그려졌어. 프라임이. 그럼 어떻게 돼? 마이너스 플러스 플러스죠? 그러면 얘는 어떤 상황이야? 감소를 했다가 증가하다가 잠깐 멈췄다 가죠. 그치? 그러니까 감소하다가 증가하다가 멈췄다 가는 거야. 이런 상황이 생겨. 뭐 근데 3차가 무조건 이렇게 그려지는 건 아니죠. 뭐 그냥 이렇게 그릴 수도 있는 거지. 우리 아까 3차 그래프가 이렇게도 되잖아. 근데 그래프 개형은 중요한 게 아니야. 왜? 우리는 프라임이잖아. 프라임은 뭐가 중요한 거야? 뿔마가 중요한 거야. 자, 뿔마가 중요한 거야. 맞뿔이다, 맞뿔. 여러분들 그 혹시 문제 풀면서 요런 문제 봤어요? 요런 식 봤어요? f 프라임이 요렇게 가고 요렇게 간대. 그럼 이 순간에서 뭡니까? 라고 물어보거든요. 자, 구멍이 뚫려 있긴 합니다. 그죠? 프라임이 이렇게 생겼어. 근데 아까 여기서 잠깐 말했지만 개형은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 그래프 모양이 중요한 게 아니야. 뭐가 중요해? 부호가 중요하다고. 그러니까 여기가 마이너스, 여기가 플러스, 여기가 마이너스, 여기가 플러스잖아. 그치? 그럼 이 포인트 뭐예요? 극대가 돼요. 네. 극대 됩니다. 극대 돼요. 네. 응? 뭐 말인지 알겠죠? 이 부호가 중요한 거라고 또 말하지만 개형이 중요한 게 아니야. 그러면 이거는 뭡니까? 자, 이거 우리 프라임이 값이 존재를 해요? 안 하죠? 그러니까 위에 있다가 갑자기 밑으로 가는 거잖아. 이런 게 뭐냐면요. 첨점이 첨점. 미분 불가능한 점. 그러니까 이런 거. 봐봐. 뭐 이런 거. 뭐 이렇게 증가를 했다가 뭐 감소를 하는 거. 이런 거. 그러니까 증가를 쭉 했어. 기울기가 양수였어. 근데 갑자기 음수로 떨어지죠. 그럼 이런 거는 미분 불가능하지? 그럼 프라임 값이 있어 없어? 없어. 그러니까 없는 거야. 구멍 빵빵 뚫려갖고. 그런 상황을 뜻하는 거예요. 하지만 이거는 뭐였지 우리? 극대라 했잖아. 내가 처음부터 얘기했죠. 극대는 미분 가능 연속성이랑 상관이 없어. 그래서 구멍이 이렇게 빵 뚫려도 이거는 극대라 할 수 있다? 극대라 할 수 있다. 그죠? 이런 얘기 했었죠. 이게 극대예요. 이런 상황을 말하는 거야. 이렇게 구멍이 뚫린 건. 알겠지? 그래서 프라임은 뭐가 중요하다? 부호가 중요하다. 네, 그 얘기를 잠깐 하고요. 하여튼 3차의 모양은 중요하지 않다. 그래서 마이너스 플러스로 바뀌는 이 포인트에서 그냥 뭐 감소하다가 뭐 어떻게 증가를 하겠지 뭐. 여기가 뭐 이렇게 엄청나게 뭐 그래프 모양을 중요한 게 아니야. 그냥 여기 내려갔다 올라가도 상관없어. 어차피 극소가 있다는 게 중요한 거니까. 알겠습니까? 그죠? 그럼 이거는 이제 살짝 이렇게 바꿔보면 요렇게도 바꿀 수 있겠죠? 요렇게? 그럼 뿔 마니까 뭐 감소하다가 증가구나. 증가하다가 증가하고 증가하다가 증가하고 증가하다가 증가를 하고 감소를 하겠구나. 뭐 이런 그래프 개형을 그릴 수 있겠죠? 그치? 그래서 뭐 얘가 음수냐 양수냐 바뀌는 거는 그렇게 크게 중요하지 않는다. 자, 그러면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 바로 얘입니다. 얘랑 얘랑. 자, 뭔 차이인지 한번 봐보세요. 얘는요 극소입니다. 극소예요. 극소네. 극소야. 자, 우리 홀수차 함수 어떻게 그려지지? 홀수차 함수? 다함수는 밑에서 위로 무조건 올라가죠? 그러면 x축을 지날까 안 지날까? 무조건 지나겠지? 그러면 이런 포인트 무조건 있겠지? 그럼 얘를 가지고 맞불이 지나가는 포인트는 무조건 있겠지? 그러니까 4차의 극소는 무조건 있는 거야. 당연한 얘기죠. 또 생각해보면 짝수차니까 내려왔다가 올라갈 거 아니야? 그러면 극소는 무조건 있는 거야. 자, 그런데 뭐 때문에 얘기를 하는 거라고? 바로 얘 때문에 얘기를 하는 거라고. 얘는 뭐가 있어요? 극대가 특별하게 있죠. 그치? 극대가 특별하게 있는 애야. 그럼 얘를 다시 올라가 봐. 그럼 왜 얘는 극대가 특별히 있냐? 바로 점이 만나는 점 몇 개다? 3개이기 때문에 그런 거야. 그러니까 극대가 특별히 있다는 말은 F'이 어떻게 돼야 된다?
서로 다른 뭐 세 실근을 가져야 된다. 바로 이 해석입니다. 즉 이것만 좀 알아두면 돼, 4차는. 이것만 알아두면 돼요. 극대가 왜 있냐? 프라임을 했더니 서로 다른 세 실근을 갖는다. 그러면 이거 우리 3차, 4차 우리 한창 잘 나갔을 때 공부했던 그 3차 방정식 x-알파 뭐 이런 거 있었잖아요. 그죠? x 마이너스 뭐 1이야. x제곱 플러스 ax 플러스 b야. 자, 3차가 이렇게 나와 있어. 그러면 우리 여기서 뭐 해야 돼? 서로 다른 세식이니까 판별식 t가 0보다 크다 해야겠죠? 그러면서 뭐도 해야 돼? x는 1을 가지면 안 된다. 이것도 해야겠지? 그래, 이걸로 풀면 돼. 이렇게. 근데 하나가 좀 더 있어. 자, 이렇게 3차가 서로 다른 세식은 갖는 경우 있지만요. 이게 근이 또 안 나올 때도 있거든. 좀 안타깝게도 근이 딱 조리제법을 통해서 안 나올 때도 있어. 그럴 때는 어떻게 또 하냐면요. 3차가 세식은을 갖는다는 조건이 하나가 더 있습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요. 얘와 얘를 보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극대값하고요. 곱하기 극소값이 0보다 작아요. 이러한 조건으로 3차 근을 3개를 판단할 때도 있어. 요것도 좀 알아두셔야 되거든요. 지금 이 두 가지를 얘기했습니다. 이건 예를 들어서 얘기한 거고 이런 경우도 있다라는 거. 자, 지금 극대인 포인트에서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 자, 이렇게도 할 수 있구나. 이게 거의 주의 한 90% 이상입니다. 이렇게 근 나오고 나머지로 판단하는 게 90% 이상이거든. 근데 이렇게 안 나올 때가 있어. 근이 딱 안 떨어질 때가 있어. 근데 미분을 딱 해보니까 이거는 딱 떨어져. 그럴 때는 이렇게 극대값과 극소값의 부호가 다르다로 가져야 돼. 근데 맞죠 이거? 맞잖아. 당연히 위에 있고 아래에 있으면 이거 실근 무조건 가질 거 아니야. 사이값 정리에서. 그리고 우리 그거 생각나요? 여러분 엔제나 그거 할 때 마이너스 무한대 콤마 A 그거 기억나? 혹시? ABC 대입했더니 그 있잖아. 기억 맞는 거 틀린 거. 서로 다른 근. 이거 있었잖아. 기억에서 마이너스 무한대 콤마 A, 니은은 A 콤마 B 여기 사이에 근이냐 물어봤을 때 너희들 이거 맨날 물어봤잖아. 나만 기억하는 거야? 니는 안 풀었니? 있잖아. 있었지? 그래. 그런 거야. 그런 거. 그러니까 얘는 밑으로 떨어지니까 여기도 근 하나 있고 올라가니까 여기도 근 하나 있는 거야. 무조건. 그래서 사이값 정리에서 당연한 거라고 이게. 그래. 하여튼 뭐 그런 느낌이야. 느낌이라고. 네. 알겠죠? 그래서 이런 것도 풀 수 있다. 이제 이건 좀 근데 좀 이것도 해봐야 알지. 맨날 이렇게만 풀다가 이런 거 풀려고 하면 또 쉽진 않아. 자, 하여튼 극대 포인트만 4차를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자, 알겠죠? 3차, 4차. 대충 알겠니? 지금 얘기한 주는 뭐냐면요. 프라임을 통해서 F를 판단하는 거다. 그 얘기를 한 거고요. 2차를 통해서 3차를 판단하는데 극대극소가 무조건 있으면 두 번 이렇게 꺾이는 상황인 거고요. 나머지는 극대극소가 없는 상황. 4차는 극대가 있냐 극대가 없냐 이걸 판단하라고. 이게 이 프라임과 F의 관계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알겠죠? 그래. 자, 일단 알고 그 다음에 저번에 잠깐 얘기를 했는데 우리 다항함수를 좀 그리는 그거를 또 상식적으로 좀 아는 게 좋아요. 자, 무슨 얘기냐면 다항함수의 개형은요. 자, 인수를 통해서 지금 얘기를 해보고 싶어. 무슨 얘기냐면 자, x-a를 인수로 가져. 알파를 할게요. 알파를 a 인수로 가져. 그러면 이렇게 알파를 뚫는 그래프가 생깁니다. 그리고 x-알파의 제곱을 인수로 가지면 접하는 그래프를 가져요. 물론 요렇게도 되겠죠. 물론 요렇게도 됩니다. 그러면 세제곱은 어떻게 되냐? 세제곱은 얘를 접하면서 올라갑니다. 이렇게. 또는 접하면서 내려와요. 접하면서 내려와요. 그러니까 얘랑 얘랑 차이점은 뭐야? 얘는 그냥 지나가는 거고요. 얘는 접하면서 지나가는 거야. 자, 그 다음 거는 의미가 없어요. 이제 4제곱도 똑같고 5제곱도 똑같고 이렇게 돼. 그러면 예를 들어서 fx가 자 인수를 가져. x-알파의 제곱의 x-베타의 세제곱이다. 자, 이런 그래프 형태 꼴이 있어. 그럼 얘는 어떻게 그립니까? 전체적으로 5차죠. 5차 일단. 그럼 홀수차니까 요렇게 가거든요. 그럼 어떻게 가냐? 알파를 여기다 잡고 베타를 이렇게 잡아볼게. 그러면 이건 접하는 거고 얘는 접하면서 뚫고 가는 거야.
그러니까 올라갔다가 접하는 거고 접하면서 뚫고 가는 거야. 이렇게 그리면 돼. 응? 뭐 뭔지 알겠니? 그러니까 봐봐. 우리 fx 아까 3차 잠깐 봤더니 x-알파에 x-베타의 제곱을 갖습니다. 이렇게 됐어.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라고? 알파 뚫고 베타를 접하면서 올라가는 거야. 이렇게. 그리고 딱 보자마자 1대1대 1이구나. 이렇게 해줘야 돼. 그러니까 극소는 또 뭐야? 몇 분의 몇? 1대 2니까 3분의 베타 플러스 2알파. 바로 나오죠. 극대값. 언제냐? 이렇게 물어봐. 바로. 어때? 맞지? 2알파, 2베타. 베타. 1대 2니까. 내분점? 이렇게 물어본다고. 좀 알겠니? 하나 더? 뭐 하나 더 할 필요 있나? 근데? 그럼 이걸 어디다 써먹냐? 이렇게 써먹어요. 자, 예를 들어서 내 책에도 있어요. 4차가 f의 e-x랑 f의 e 플러스 x가 같아. 뭔 말이야? 이 대칭이란 뜻이죠. x는 1에서 극소야. 자, 그러면 당연히 생각해. 이렇게 했고 이렇게 생겨가지고 여기가 2고 여기가 1이구나? 그럼 여기는 몇이구나? 3이구나? 알 수 있죠? 그러면 이렇게 만들어진 식은 어떻게 만들 거냐? 요렇게 만듭니다. 보세요. 지금 알고 있는 힌트는 얘 포인트밖에 몰라. 근데 1하고 3은 같은 값을 갖겠죠. 그치? 그래서 이걸 가지고 식을 어떻게 잡냐? 요렇게 잡아요. 얘를 요렇게 만든 상황에서 얘가 하나의 상수값을 잡습니다. 이렇게. 그러면 fx-k가 최고창 잡고요. 자, 몇하고 몇에서 접합니까? 1하고 3에서 접하는 상황이죠, 지금? 그치? 자, 접하는 건 무슨 식이야? 완전제곱식이야. 그래서 x-1제곱에 x-3제곱이구나. 이렇게 놓고 푸는 거야, 문제를. 이렇게 식을 잡아서 인수를 잡아서 푸는 거라고. 이런 식으로 활용해서 풀어라 이 말이야, 지금. 응? 그리고 왜 아까 이거 알려줬냐? 왜 아까 이거 알려줬냐? 또 볼게요. 자, 왜 아까 쟤를 알려줬냐? 또 예를 들어서 3차가 극대가 x가 1에서 뭐 4를 갖는데 이렇대. 그러면 그래프를 쫙 그려. 이렇게 그랬어. 자, 여기가 1이구나. 여기 4구나. 근데 얘를 알아. 예를 들어 그냥 3이라 해보자. 간단하게. 그럼 극소는 얼마냐? 이런 거 물어봐. 그리고 식은 어떻게 되냐? 물어봐요. 그럼 여러분들 이걸 식을 잡고 싶어. 어떻게 잡냐? 바로 f, x, 빼기 4는 그죠? 얘 접하고 얘 뚫고 지나가잖아? 그럼 이 뚫고 지나가는 데가 몇이라고? 지금 여기 3 알려줬으니까 2, 3, 4라고. 그러니까 얘는 최고창 A의 x-1제곱에 x-4입니다. 이렇게 식 잡아서 문제 풀어나가요. 그래서 저렇게 인수를 지금 얘기한 거야. 인수들을 저렇게 잡는 거다. 상수만 들어가면 이렇게 인수를 잡을 수 있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이런 것들이 자연스럽게 여러분들 해줘야 진짜 편하고 간편하게 풀 수 있어. 맨날 또 얘기를 하지만 맨날 ax 세제곱, bx 제곱, cx 플러스 이거에다 대입해서 이렇게 이거 아니잖아. 이거 아니라고 진짜. 이거 하면 안 돼. 정말 이거는 거의 없어. 진짜 99%는 없어. 진심으로. 이렇게 푸는 건 없습니다. 이렇게. 응? 애기들이나 이렇게 하는 거고요. 응? 이렇게 하면 쪽팔린 거야. 빨리 인수 잡고 응? 비율 생각하고 이렇게 해줘야 돼. 하나만 더 얘기를 해볼까요? 좀 할 얘기가 많은데. 2개만 더 해볼게. 지금 얘기할 게 너무 많아. 근데 나 너희들한테 부담을 주긴 싫은데 근데 처음 배울 때 아니면 이제 나중에 원래 배웠지만 이제 진짜 실전에서 다루는 거에 대한 그게 좀 달라요, 확실히. 근데 그거를 빨리 너희들이 습득을 해야 남들보다 더 빠르고 간편하게 풀 수 있어. 우리 이거 완전제곱 있잖아요. 만약에 완전제곱을 인수로 갖는다 그러면 f의 알파는 0이죠? 당연하죠. 프라임도 0입니다. 이렇게. 그럼 이게 필요 충분 조건이 되는 거예요.
왜? 이거 미분해봤자 이 앞으로 튀어나오고 인수 아직 살아있죠? 곱미분해봤자 살아있죠? 원래 곱미분이라는 건 미분하고 그대로 적고 미분하고 그대로 적고 그렇게 하잖아? 그래도 살아있다고. 그러니까 대입에도 0이고 미분에도 0이 나왔다? 그럼 완전 제곱이구나 라고 해서 문제 풀면 돼. 근데 우리가 그렇게 막 엄청난 5차, 6차 안 다루잖아? 다 3차, 4차밖에 안 다뤄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제곱 정도만 잡아도 충분히 다 풀 수 있어. 그래서 필충 조건. 접한다. 그러면 완전 제곱식. 완전 제곱식이면 대입에도 0이고 미분에도 0이다. 이렇게. 그래서 이 세 개의 그래프 개형. 그죠? 요거, 요거, 요거. 이렇게 해서 얘네들이 왔다 갔다 해줘야 돼. 굉장히 유용하게 쓸 겁니다. 대입에도 0이고 미분에도 0이다. 뭐 이렇게 주겠죠? 리미트. 이렇게 주겠죠? 응? 이렇게 주지 않을까? 리미트 x가 뭐 1로 갈 때 x-1분의 fx가 0이다. 3차 함수가 3차 함수가 이렇대. 그럼 이거 뭐야? 1 대입하면 몇이야? 0이죠? 프라임 1 몇이야? 0이네? 그러면 fx는 x-1의 제곱에 그 다음에 이제 있구나. 이렇게 시작하는 거지. 그럼 훨씬 편해지는 거야. 식 자체가. 나머지 힌트들도 주겠죠, 이제. 자, 이렇게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하나 더 좀 너희들한테 유용한 거 하나가, 또 재밌는 게 하나가 있어요. 바로, 두 개의 항을 가지고, 자, fx가, 자, x-알파에 x-베타야. 그러면 요렇게 생겼죠? 알파, 베타가? 그치? 그러면 극소 하나 나오죠? 극소 하나 나오거든? 자, 여기 나오죠? 1대 1이죠? 너희들 여기도 1대 1인 건 알고 있죠? 접하는 포인트도 1대 1이야? 이거 2차 함수에서 좀 배웠을 것 같은데? 네. x-알파의 제곱에 x-베타를 볼까요? 또는 x-알파의 x-베타의 제곱을 볼까요? x-알파의 제곱에 x-베타의 제곱을 좀 보고요. 그 다음에 x-알파의 제곱에 x-베타의 세제곱을 한번 볼게요. 자, 갑자기 갑자기 또랑 비슷한 걸 또 그리냐? 보세요. 얘는 알파에서 접하고 베타를 지나가죠? 근데 여기 몇 대 몇이었죠? 1대 1대 1이었죠? 그러면 얘가 2대 1이에요. 얘 다시 어떻게 된다고? 알파를 지나가고 베타를 접하는 상황이거든? 알파를 지나고 베타를 접한다. 그때는 뭐냐? 얘는 1대 2예요. 자, 지금 뭘 얘기하는지 좀 어떻게 눈치채고 있나? 얘는 알파 제곱에 베타 제곱인데 여기가 알파고 여기가 베타거든? 그럼 극대가 되는 포인트는 2대 2입니다. 자, 왜 굳이 2대 2라고 얘기했는지를 아마 보면은 알 것 같은데 이 정도까지 적어줬으면 이제 눈치챘겠지, 그지? 오히려 재밌는 성질이 있어. 이거 지수 인수만 가졌을 때 이렇게 극대극소를 미분하지 않고 내분점을 통해서 구할 수 있어요. 그러면 얘는 어떻게 되는 거야? 얘는 몇 대 몇? 2대 3. 그렇지. 그럼 아까 저거 그랬던 거 한번 볼까? 여기 요거 2대 3이었잖아. 2대 3 접하고 뚫고 지나가는 거. 그러니까 여기가 2대 3이야. 이렇게 돼요. 미분할 필요 없어. 실제로 미분해보면 저렇게 나와요. 그래서 5분의 2베타 더하기 3알파가 극소야. 내분점. 이렇게. 요러한 또 재밌는 성질이 있습니다. 네. 이거는 인수가 2개일 때만. 2개일 때만 되는 거야. 물론 다른 것도 있어. 근데 이 정도만. 이 정도만. 너무 뭐 더 얘기하면 이제 한도 끝도 없고. 이미 충분히 많이 얘기를 한 것 같고요. 네. 한번 볼게요. 자, 뭘 볼 거냐면, 자, 이 프린트를 통해서 우리 연습을 좀 더 해봅시다. 자, 보세요. 자, 3차를 연습을 좀 많이 해야 돼. 자, 오늘 제대로 알고 가야 돼. 이 진짜 중요한 겁니다. 엄청. 자, 그래프 이쁘게 그려져 있죠, 지금 프린트에. 한번 다시 보시고. 문제들 한번 쭉 훑어보면 볼래요?
어디서 많이 본 문제죠? 응? 응. 뭐 처음 본 문제라면 뭐 할 말이 없어 내가. 어? 그 정도로 공부를 안 했다는 거죠 우리. 책에 그대로 있는 문제 그대로 갖고 왔는데, 그치? 그러면 안 되고. 좀 자기가 풀었던 거랑 비교를 하면서 좀 봐도 될 것 같아. 한번 봐볼게요. 네, 비교를 하면서 한번 봐보세요. 그러니까 왜 비교를 해서 보라고 했냐면, 이렇게 푼 학생들이 있으면 상관은 없어. 뭐 이렇게 비율 따져서 풀었으면 진짜 잘한 거야. 잘했어. 근데 이렇게 안 풀고 다르게 푼 거랑 비교를 해보라고 스스로. 그래서 이게 필요한지 안 필요한지 스스로 좀 봐봐 한번. 왜 이게 선생님이 강조를 하고 꼭 필수로 알아야 된다고 얘기를 하는 건지 한번 스스로 한번 느껴보라고요. 자, 일단 3차함수 그래프 특징 잘 한번 보세요. 지금 아까 그렸던 그림이 똑같죠? 그지? 8개의 박스를 만들어 놓고 극대, 극소, 변곡점 접선하는 그려놨고요. 원래 이제 이 그림 자체는 이제 뭐 다른 걸 얘기하려고 이제 이렇게 포인트를 적어놨는데 뭐 그런 건 별로 중요하지 않고, 그 다음에 밑에 그래프가 어떤 상황이야? 이렇게 접하는 애가 평행하게, 그죠? 그거를 정확하게 균등하게 나눠놓은 거죠. 그래서 1대 1대1을 이룬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포인트가 바로 변곡점 포인트라고. 변곡점. 그걸 기준으로 하는 거다. 응? 여기 변곡점이다. 변곡점. 알겠죠? 자, 1번 보면요, 3차함수 그래프이다. 원점을 지나고 접하는 직선은 두 개다. 두 접선과 교점 중 원점이 아닌 점들의 x좌표의 합을 라지 s라 했대. 그래, 이거 어떻게 풀었던 것 같은데, 그지? 자, 그림을 두 개 그린 이유는요, 두 개를 그리려고. 맞지? 자, 일단 어떻게 시작을 할 거냐? fx는, 자, 요거 가지고 문제를 푸는 거니까 f 프라임 미분하고요. 자, 6x입니다. 플러스 3. 자, 한 번 더 미분할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변곡점을 찾으려고. 두 번 미분해서. 자, 첫 번째 그림은 이렇습니다. 첫 번째 그림은요, y축, x축에 대하여 요렇게, 그래, 뭐 그려졌다고 보자. 좀 극단적으로 그렸어요. 더 가야 되나? 너무 에이씨, 그래. 오케이. 자, 더 가자. 원점을 지나고 지나는 거죠? 자, 원점을 지나는 거야. 자, 여기서 그린다. 이렇게 그려. 자, 만나죠? 만나지? 여기 원점이죠? 자, 변곡점 몇이죠? 1. 그럼 여기 1. 자, 1. 얘 몇이지? 0. 그럼 접하는 포인트 4 그으세요. 접하는 포인트 그으세요. 여기 몇? 이제 2. 그 다음에 얘 몇이야? 3. 이렇게. 이거 그으라고. 첫 번째 그림에다가. 응? 자, 그럼 벌써 끝났죠? 3 나왔습니다. 이게 답이에요, 지금. 끝났어. 여기 3 나온 거야. 끝난 거야. 여기 변곡점, 동시에 접하는 점, 1대 1대1, 3. 끝. 다음 두 번째 그림. 자, 근데 이게 뭐가 또 있죠? 밖에서 그은 접선도 있죠? 자, 밖에서 그은 접선 갈게요. 그래프가 또 이렇게 그려져 있고요. 네. 그러니까 우리는 뭘 하는 거냐면, 원점에서 그은 거, 요렇게 그은 거, 요렇게 그은 겁니다. 요렇게. 자, 원점에서 그은 접점이 여기 존재를 하죠. 자, 두 번째 그림은 이렇게 그리는 거야. 두 번째 그림에다가 여기다 그리세요. 자, 아까는 원점에서 그었고요. 이번에는 원점에다가 접점이 다른 데 존재하는 두 번째 그림이 이거죠. 자, 근데 기준이 뭐라고 또? 변곡점 1. 그러니까 지금 보면 여기가 뭐 대충 하여튼 1이야, 1. 1. 자, 얘 0. 그럼 얘랑 접하는 여기 존재하죠, 여기. 여기죠, 여기. 맞죠? 평행하게 접하는 얘 몇이야? 2분의 1이야. 그러면 얘는 이제 몇인 거야? 2분의 3인 거죠. 네, 답입니다. 그래서 둘이 더해서 10 곱하면 답이에요. 네, 이렇게 하는 거예요. 네, 비율을 이렇게 따지는 겁니다. 근데 우리 이렇게 안 했죠? 그치? F'T에 X T에 F T 해가지고 0,0 넣어가지고 했죠? 그렇게 푸는 게 맞아요, 원래. 이렇게 푸는 게 맞아. 근데 이렇게 비율을 따질 수 있으면 따지는 게 훨씬 간편하다. 자, 이건 알아서 비교 잘 해갖고 신경을 써 보시고요. 또 넘어갑니다. 2번 문제. 이것도 막 좀 그랬던 것 같아, 그지? 자, 한번 다시. 2번입니다. fx가 x세제곱에 ax라는 게 있어요. 자, 이 문제도 봤었죠? 해봤죠?
그럼 미분하면 3x제곱에 플러스 a가 되고요. 그럼 2' 미분하면 6x네? 변곡점 0인 거네? 그러네. 자, 그런데 어떻게 했냐면 어떤 곡선을 그렸을 때, 그렸을 때 몇에서 마이너스 1에서 접선을 샥 그었대. 근데 변곡점이 몇이야? 0이야. 그래? 그러면 여기에서 여기가 마일이고 여기가 0이네. 그러면 얘 접하는 포인트가 몇인 거야? 1인 거지. 그럼 다시 만나는 점은 몇인 거야? 2인 거죠. 자, 찾았습니다. 2. 자, 그려보세요. 지금 뭐 했는지. 변곡점 찾아놓고 마이너스 1에서 접선을 그었다고 그랬어, 문제에서. 그러면 얘가 바로 B인 겁니다. B 찾았네요. 자, 근데 다시 B에서의 접선을 그어가지고 다른 한 점을 또 만나게 했어. 그럼 이제 이 그림은 조금 내가 너무 이렇게 그렸는데, 그러니까 이걸 뭐 정확한 그림은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했을 때 얘 2에서 요렇게 가야 되는데 이렇게 가야 되는데 근데 괜찮아요. 왜? 어차피 요렇게 가도요. 자, 가도 돼. 가도 돼. 괜찮아. 쫙 갔을 때 여기 만나는 점이 하나 존재하겠죠? 그러면 여기가 2죠? 그럼 여기가 0이죠? 그쵸? 이게 좀 그림이 좀 이상해서 그런데, 그러니까 이렇게 그은 거야. 쉽게 말해서 이렇게 그은 거야, 지금. 그러니까 여기가 2야. 그러니까 다시 만나는 점에서 다시 접선 그었으니까, 그치? 변곡점은 0이잖아? 그럼 여기 만나는 점 몇인 거야? 여기는 마이너스인 거야. 그 다음 몇인 거야? 마이너스 4인 거지. 이 상황을 말하는 거죠. 왜? 두 칸. 이렇게. 여전히 고정점은 뭐다? 변곡점이다. 변곡점이 고정이다. 항상. 이렇게. 지금 1위 얘기를 한 겁니다, 지금. 그러면 B랑 C가 벌써 끝났네? B는 2고 C는 마이너스 4다. 그래. 그러면 이제 뭐만 하면 돼? 대입만 하면 되는 거죠? 훨씬 간단하게 풀 수 있죠. 그럼 A를 쉽게 더 풀 수 있지. 맞죠? 자, 또 3번 갑니다. 자, 잘 그려보세요. 자기가 그리면서 자기가 찾아야 돼. 비율. 일단 알려줄 수 있는 건 무조건 뭘 기준으로? 변곡점을 항상 기준을 잡으세요. 얘는 어떻게 그어도 고정이 되어 있습니다. 항상. 변곡점. 3번 4분의 1 x제곱에 x제곱에 6x 플러스 12. 이거 4차함수. 2x와의 교점 중 원점이 하는 점을 A라 하자. 그래서 원점에서 A까지 움직이는 삼각형 넓이는 언제 최대냐? 이렇게 물어봤어요. 자, 일단 교점이라는 걸 좀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거든요. 그쵸? 교점이라는 걸 좀 생각해 볼 수 있었어. 그래서 얘랑 직선의 교점 중 원점이 아닌 점. 근데 얘가 이미 0을 지나가는 거 아니야? 0,0? 맞죠? 그래? 그러면 얘가 지금 이게 왜 얘기를 했냐면 비율 때문에 얘기를 한 거야. 이건 4차기 때문에 아까랑 좀 달라. 그지? 자, 그러니까 4분의 1에 x제곱에 x제곱 마이너스 6x 플러스 12가 2x라 한 거잖아. 그치? 자, 이거 그때 뭐라고 했냐면 x 하나 지우고 시작해도 된다 그랬어. 그래서 x세제곱 마이너스 6x제곱에 12x가 8이다. 이렇게. 그래서 x세제곱에 6x제곱에 12x 마이너스 8은 0이다. 이렇게 했었거든요. 그래서 얘가 뭐였냐면요. x-2의 완전 세제곱이었어. 실제로 완전 세제곱이 됐습니다. 이거 풀었던 기억납니까? 하여튼 뭐 구해보면 되죠. 2로. 2가 무조건 교점이니까 또 생각해보면. 그러긴 해요. 자, 2 찾았어. 아까 접하는 거에 대한 얘기를 했었잖아. 접하는 거에 대한 얘기를 했었잖아. 그치? 이거 세제곱이죠. 우리 세제곱은 어떻게 접한다고? 어떻게 지나간다고? 접하면서 뚫고 간다고. 그쵸? 접하면서 뚫고 간다고. 그러니까 이 3차가 y는 2x를 요런 식으로 지나가는 거야. 이렇게. 여기가 2라는 뜻입니다. 여기는 0이라는 뜻이죠.
그럼 우리가 찾는 게 뭐냐? 찾는 게 바로 얘야. 얘 아닌가? 아니 그렇잖아. 이게 삼각형 넓이가 맞잖아. 삼각형 원점에서 A까지 움직이는 T에 대하여 OPA의 삼각형 넓이 최대일 때 이게 평행할 때잖아. 이렇게 평행할 때. 그치? 자, 이 얘기를 왜 한 거냐면 이거 찾는 거야. 이거 삼각형 맞지? 최대 아니야 이거? 이거 최대잖아. 여기 최대잖아. 여기 최대. 그치? 그럼 이거 최대잖아. 여기 이렇게. 응? 그럼 이거 연립하면 어떤 상황이지? x의 x-2의 세제곱 상황 아닌가? x의 x-2 연립했을 때 지금 fx랑 마이너스 2x랑 연립하면 이 상황인 거잖아 지금. 맞죠? 자, 몇 대 몇이니? 몇 대 몇이야? 1대 3. 아까 말해줬던 거 기억나니? 1대 3? 1대 3? 1대 3. 1대 3. 따라서 답은 2분의 1. 끝. 이렇게 쓸 수 있다고. 비율을 접하면서 지나가는 거랑 1대 3인 비율. 원래 뒤에 나와야 되는데 우리 책에 순서가 이렇게 돼 있어서 한번 내봤어. 그죠? 어때? 알아두면 유용하겠죠? 응? 알아두면 유용한 거야. 4번도 또 볼게요. 자, 빨리빨리 봅니다. 문제가 많아요. 네, 빨리 볼게요. x세제곱 위에 그래프가 있대요. 아, 그래. 이거 있었죠? 이거 뭐 별로 물어본 학생은 없었죠. 왜냐면 그냥 구하면 되니까. 그치? 구하면 되는 거였으니까. 어떻게 했냐면 여기 P 그죠? 이렇게 그어져 있잖아요, 지금. P가. 여기 P. 이렇게 P. 여긴 Q. 여긴 R. 그다음에 여기는 S. 이렇게. x세제곱. 자, 이제 조금 해봤으니까 좀 뭔가 보이나요? 변곡점이 몇이죠? 0. 그러네. 그럼 얘 우리가 보통 접점은 T로 잡죠. T. 얘 T 잡았어. T 잡았어. 근데 얘가 0이잖아. 0. 그러면 요렇게 접하고 요렇게 접하는 포인트가 하나 여기 또 존재를 하겠네. 그러면 1대 1. 맞나? 맞지. 그치? 2대 1. 이렇게. 그래서 얘가 t니까 얘는 0이고 얘는 마이너스 t고 여기는 마이너스 2t가 되는 거야. 자, 어때? 맞아? 지금 여기 찾는 거 여기 찾은 거 지금 이거 똑같네. 이거 똑같다. 여기 접하는 거 여기 변곡점 여기 접하는 거 얘 지금 1대 1 찾은 거야. 이렇게 똑같은 그림이잖아. 그치? 그래서 이 마이너스 2t를 바로 구할 수 있어. 또 연립을 안 해도. 물론 얘는 좀 구해주긴 해야 돼. 어쩔 수 없어. 이거는 우리가 비율을 하고 관련이 없는 애잖아. 그래서 이거는 뭐 y는 뭐 3x 제곱이니까 3t 제곱에 x-t에 플러스 t세제곱 이거 해가지고 이제 x절편을 찾긴 해야 돼. 이것만 찾으면 또 끝나긴 해 하나죠. 솔직히. 왜냐면 이건 0이고 얘 나왔고 얘 나왔으니까 비율 다 끝났잖아. 이렇게. 얘를 굳이 또 계산할 필요가 없다 이거지.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였어. 5번. 이거 한번 해볼래? 아니야. 이거 알려줄게. 자, 다시. 자, 또 이 문제는 자, 이거 풀어봤죠? 이거 이번 숙제였잖아. 그지? 그림을 좀 잘 그려봐야겠네. 3x 세제곱 있어요? 3x 세제곱 갑니다. 뭐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가면 되겠죠? 네, 갔어요. a, 0에서 그은 접선하고요. 0,a에서 그은 접선이 평행하대. 아, 그래? 평행해. 요렇게 그릴 수 있지 않을까? 요렇게 여기 0,a 그죠? 요렇게 하나 그었네. 자, 근데 뭐에 집중하냐면 평행에 집중을 해서 평행 지금 실컷 평행한 거 얘기하고 있었는데 그쵸? 여기가 a, 0인 거네. 자, 다시 한번 보자. 3차는 무조건 점대칭입니다. 3x 세제곱이거든요. 두 번 미분하면 몇이에요? 0이죠, 변곡점. 0. 그럼 몇에 대한 대칭? 0,0에 대한 대칭이네. 근데 둘이 평행하네. 무조건 이렇게 시작을 해야 돼요. 무조건 이렇게 되는 겁니다. 맞잖아. 0에 대하여 평행하는 거잖아. 그러니까 얘의 접점들은 대칭이야. 그렇게 시작을 하는 거야.
그럼 이제 얼추 끝났나? 안 끝났나? 응? 왜? 아니 벌써 여기 t랑 마이너스 t 잡는 것 자체가 굉장히 중요한 거야. 왜냐면 이거 접점을 또 뽑아야 돼 얘들아. 막 그냥 하려면. 그러니까 이게 대칭성이라는 걸 이해하고 있으면 이 접점 두 개가 대칭이 있구나. 실제로 여기 이렇게 그으면 여기 대칭이 맞죠? 이렇게. 그렇잖아. 뭐 그릴 필요는 없습니다. 네, 이렇게 대칭만 확인하는 거예요. 그러네. 뭐야? 이거 그냥 이제 뭐 하면 돼? 마이너스 t. 봐봐. 이제 여기 마티 콤마 뭐가 돼? 마이너스 t 콤마 마이너스 3t의 세제곱이죠? 여긴 뭐가 돼? t 콤마 3t의 세제곱이죠? 자, 근데 기울기가 서로 같고 a라는 점이 있으니까 점과 점 사이의 기울기로 하면 될 것 같은데 t분의 a 플러스 3t의 세제곱은 t-a분의 3t의 세제곱인데 참고로 얘가 몇하고 똑같아야 돼? 얘 미분하면 몇이야? 9t제곱이죠? 그래서 9t제곱입니다. 이렇게 하면 풀려요. 네. 대칭성에 대한 얘기를 하려고 문제를 뽑은 거예요. 대칭성. 아, 저기를 t, 마티로 잡으면 되는구나. 그러면 접선의 기울기로 풀면 됩니다. 둘이 점과 점 사이의 기울기와. 뒷장 넘어가서 6번 한번 풀어봐. 뒷장 넘어가서 6번 한번 풀어보세요. 다 됐나요? 다 끝났나요? 아직 안 끝났나요? 기울기가 같다는 게 포인트죠? 끝난 것 같은데? 아직 멀었어? 이거 안 되는데 그러면? 응? 매우 쉽게 풀려야 되는데. 머뭇하면 안 되는데 이거. 됐잖아. 그만 보고 있어. 왜 이렇게 계속 보고 있어? 안 됐어? 진짜 모르겠어? 진짜 세연아 했냐? 그래? 진짜 모르겠어? 그래? 마이너스 2에서의 접선이 1에서의 접선하고 평행합니다. 따라서 대칭점이 마이너스 2분의 1이죠? 그니까 그럼 2점 찾으라는 얘기 아니었어? 몇 칸 떨어져 있니? 2분의 3칸? 그럼 2분의 5 마이너스 2분의 7 끝. 네. 그래서 3번이죠.
이렇게 간단하게 풀 수 있는 문제다. 이제 진작에 알려주지, 그지? 이제 알려줘. 빨리 진작에 알려줘야지. 지금까지 다 연립해가지고 풀고 있었는데, 그지? 이제 알았으면 됐지. 이게 편하다는 걸 확실하게 좀 느꼈으면 좋겠어. 변곡점 찾으세요. 변곡점. 2번 미분에서 0 되는 거 찾으면 됩니다. 여기 이제 찾으라는 거 아니 못 찾죠. 어차피 이 두 점이 나와있기 때문에 그냥 끝나는 거고, 그죠? 그럼 뭐 A를 구해라. 그럼 A도 구할 수 있어. A도 바로 구할 수 있잖아. 2번 미분에서 0 되는 거 바로 나왔으니까. 이렇게. 자, 이렇게 일단은 할 수 있습니다. 어때요? 재밌죠? 맨날 재밌는 거. 잠깐 쉬었다가 알겠어. 뒤에 해봅시다.